분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사 진행을 맡은 최강기입니다. 오늘 하나의 뉴스를 좀 깊이 있게 분석해드리는 뉴스 콕 시간이죠. 한일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 일명 지소미아와 관련된 문제로 지난 몇 주가 좀 시끄러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풀지 않으면 우리도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없다던 정부가 11월 22일 오후 6시 지소미아 종결 7시간을 앞두고 갑자기 일본에 대한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겠다. 사실상 이 조건부 종료 유예를 선언했습니다. 이 정부 지지층에서조차도 미국의 압력 속에 일본의 이 굴욕적인 패배를 당한 게 아니냐, 이런 동요하는 분위기가 많았었는데요. 글쎄요, 저도 참 궁금했습니다. 일본 측에서 그 다음날부터 아베 총리가 일본은 전혀 양보하지 않았다, 또는 일본의 퍼펙트한 승리다라는 언론 보도가 쏟아졌고요. 우리 정부는 즉각 정의용 안보실장이 대응에 나서서 일본이 협상 내용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나서서 진실게임 양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다시 이 소강 국면에 들어서긴 했는데요. 말 많고 탈 많은 지소미아 문제, 한일 간 협상의 진실은 무엇인지 한반도 문제 담당 선임 기자이죠. 이분만 나오면 시원해집니다. 명쾌해집니다. 네, 남문희 기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남문희 기자, 남문희 기자 팬 두 분도 나오셨습니다. 김연희 기자 그리고 윤원선 에디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팬입니다. 네. 너무 궁금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요. 남문희 기자님을 모시고서는 얘기를 맞아요. 들어봐야겠다. 아니, 이게 후배들이 이렇게 여러와 같은 성원 속에, 이거 궁금증이 풀릴지 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풀리겠죠. 네. 지소미아 협상 결과 이제 발표를 둘러싸고 한일 간에 갑자기 진실게임 양상이 벌어졌는데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냥 네. 시원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보통국가, 네. 정상국가, 예. 이러면은, 국가 간의 어떤 외교관들이, 외교관이라는 뭐예요? 국가를 대표해서 협상을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 외교관들이 굉장히 힘들고 서로 정말 밀고 당기고 해서 협상을 하면은, 네. 그 협상 결과에서 언제 어느 시간에 어떤 내용을 보도하자, 발표를 하자, 이런 그렇죠. 식으로 합의를 하면 예. 보통의 정상적인 국가라면은 그걸 준수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일본은 역시 보통 국가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정상 국가가 아니구나. 그 사람들도 본인도 자기들이 보통 국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보통 국가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네. 본인의 평생 소원이 일본을 보통 국가로 만드는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본인들도 보통 국가, 정상 국가라고 인정을 안 하는데 이번에 좀 그런 왜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보통의 정상 국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지 이번에 좀 이해를 하게 그렇군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그날 이제 우리가 11월 22일 날 오후 6시. 네. 6시에 이제 우리 7시간을 남겨두고. 그렇죠. 네. 그날 이제 자정을 넘어가면 종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종료가 되는 건데 그날 이제 6시에 우리 측에 김유근 NSC 사무처장이 네. 발표를 했잖아요. 그 발표한 내용은 뭐냐면 한국과 일본이 합의한 내용 중에 예. 우리 측이 취할 조처만을 발표한 거예요. 아.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날 이 김유근 사무처장이 뭐라고 했냐면 발표 첫말에 그 얘기를 해요.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 네. 이 얘기를 해요. 그럼 한국은 한국이 취할 그렇죠. 조처만 발표하고 그렇죠. 일본은 일본의 네. 조처만을 발표한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 그것도 동시에 이게 중요해요. 같은 시간에 발표하기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측 내용을 발표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 측 내용만 들으면은 우리 측이 취할 조치만 있으니까 갑자기 백기 들고 나간 것 같은 우리가 느낌이 들죠. 100% 양보한 것처럼 볼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때 일본이 취할 조치를 발표를 안 한 거죠. 와. 6시에 동시에 발표하기로 해놓고요. 그렇죠. 그래서 발표 거의 시간도 없고. 정상국가 보통국가가 아니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죠. 정상적인 거 아니죠. 외교 그 합의를 합의를 했으면 그러게요. 외교 합의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 이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날 이제 22일 날 오후 6시에 우리는 우리 측 그걸 발표하고 네. 우리 당국자들이 그걸 이제 기자들한테 발표 내용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걸 네네네. 백브리핑이라고 하잖아요. 백브리핑 하는 내용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이건 우리가 취할 조치는 이건데 네. 지금 같은 시간에 일본도 발표를 하고 있을 거다. 근데 안 발표를 하고 있을 거고 일본의 발표 내용은 이런 내용이다라고까지 설명을 해요. 같은 시간에 하기로 했으니까 백플에서 그렇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사실은 서로 발표를 안 합의한 하고 사항을 있는데. 합의 문란을 그대로 발표하기로 했으니까 네. 어차피 그거는 일본에서 도쿄에서 발표를 했을 테니까 우리는 그걸 전제로 지금 일본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을 것이다 라고 해요. 이 얍삽한의 인간들 진짜. 그러니까 참 황당한 일이죠. 그래서 아니, 제가 진짜 이거는 이렇게 좋게 얘기할 수가 없네.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런 백브리핑이나 이런 얘기의 이면의 얘기를 모르지. 모르니까. 일반 이제 일반 시청자들이나 독자들까지는 그게 전달이 안 되고 그렇죠. 기자들은 아는데 네네. 그걸 또 보도를 안 저는 했잖아요. 사실 이제 기자들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런 내용을 우리 당국자들이 소상하게 다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지적을 안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진짜. 좀 황당한 일이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황당한 일인데. 근데 이게 언론에 대한 문제 제기를 그렇죠. 국민들이 계속 이번에 하는 또 거예요. 그런 문제가 드러난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측 발표 내용을 한번 짚어보고 네네. 일본은 뭐라고 발표하기로 했는지 한번. 그러네요. 그러면, 그게 중요하겠네요. 그게 원래 한일 양국이 합의한 문안이 뭐였는지 먼저 설명을 한번 맞아요. 드릴게요. 예. 이거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이제야 좀 뭔가 문안. 해소되네요. 그죠? 네. 좀 황당하죠. 아, 황당하면서도 진짜 황당해요. 왜 저렇게 됐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정의용 실장이 거의 아베 총리한테 양심이 있느냐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했어요. 아니 근데 거기도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근데 그분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가치 합의를 발표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 양심 이런 얘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로는 성이 안 차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예. 그러니까 왜 어떻게 우리 외교 우리 안보 또 쪽에 얼빵하게 최고 당한 거 아니야 수장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까지 저런 식으로 극언을 또 하고 그러니까. 일본은 당해놓고 발끈해야 되잖아. 그거 있을 수 그러니까.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한 말 안 하고 나 진짜. 뭐 그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를 한번 네. 좀 짚어볼 필요가 예. 있어요. 그럼 이제 발표문 내용을 좀 볼까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발표한 내용은 네. 이미 많이 보도가 된 것처럼 네. 이제 크게는 서로 두 가지씩 발표하기로 한 거예요. 자기들이 취할 조치 두 네. 가지. 근데 우리 쪽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 8월 23일 날 바로 이제 한 석 달 전에 네. 그때 당시 우리가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 우린 종료할 의사가 있다라는 그런 통보를 하잖아요. 예, 예, 왜냐하면 이제 지소미아 협정문 안에 네. 이거를 종료를 하려면 3개월 전에 90일 전에 그거를 통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종료하겠다라고 통보를 했는데 네. 그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료 통보가 갔는데 이게 지금 진행 중이죠. 네네. 근데 그 효력을 잠깐 정지한다. 조건부로 네. 예, 그때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가 이제 이게 원래 한 문장인데 이분들이 이제 그 외교문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죠. 복잡하고 복무예요. 그래서 예, 제가 예. 풀어서 그럼 조건지는 어떻게 되겠냐? 한국 정부는 네. 그러니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일본이 협의에 충실히 임하지 않은 경우에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고 이게 조건이에요. 네. 우리는 언제 종료 통고 효력을 정지한 거니까 효력 정지를 다시 정지하는 거니까 그냥 종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네.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일본 정부도 이에 대해서 이해를 표했다라고 했어요. 아. 아주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일본 정부가 이해를 표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일부 법학자들이 이 협정, 이 발표 내용을 세밀하게 안 본 법학자들이 자꾸 뭐라고 하냐면, 우리 정부는 계속 이 합의문에 따라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종료통보 효력 정지한 것은 언제든지 일본이 조건부고 일본이 성실하게 임하자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법학자들이 뭐 페이스북이나 그러는데 장문의 글을 쓰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지소미아 합의 조문 내는 이것도 이제 거의 조약급으로 보고 있거든요. 협정이지만 조약급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이거를 종료하려면 90일 전에 통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90일 후에 종료할 수 있고 딱 요 방법밖에 없다. 근데 어떻게 그 종료 통고의 효력을 정지했다가 나중에 종료시키는 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하면서 이건 사실상 정부가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막 강경하게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우리 고위 당국자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사실은 일정 기간 지나면은 그냥 종료되도록 자동 종료하는 것까지 더 강력한 문항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걸 조약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그건 좀 어렵고 우리가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도록 일본도 그거를 이해했다라는 식으로 서로 합의를 한 거죠. 아무리 무슨 그 조약이고 뭐고 간에 일방적이지 않았다라는 당사자가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하면 끝이죠. 그러니까 그걸 갖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그러네요. 그게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하셨다가 혹시라도 법만 하는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면 너무 외교 문제를 법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그 내용이 있어서 이걸 제가 일부러 잘라서 설명을 한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근데 우리가 그 백색 요 앞에 부분은 사실은 이게 백색 국가 관련한 이제 그런 부분인데 두 번째는 이제 일본이 이제 3개 수출 품목에 대해서 우리 또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해당하는데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지소미아 종료 통고를 일단 잠깐 유예한다. 요거는 이제 백색 국가 관련 요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두 번째는 이제 3개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WTO 제소를 했거든요. 그거를 일단은 중지한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측에 취할 좋지만은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에 취할 조치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발표문만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조치만 나와 있으니까. 그날 당일날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일반 시민들 차원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아마 97이다 그러고 얘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대통령이 또 이게 그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강한 단호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일본이 이거는 우리한테 수출 규제를 일방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원인이 제거되지 않나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해놓고 며칠 만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 길을 선언했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황당하게 된 거고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정부의 지지층들조차 그 제가 이제 이 관련해서 한번 페이스북에 이렇게 장문의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걸 이제 이 내용을 몰랐던 분들이 너무 놀랬다. 속이 후련하다. 그러면서 소화불량에 걸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우울증까지.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사실 일본 하면은 우린 지금 국민들 차원에서 불매운동하고. 그렇죠. 지금 일본 매출 사라져. 정말 절대 우린 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속에서 정부가 저렇게 맥없이 무너질 수 있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 지지했던 사람들은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속으로 얼마나 그랬겠어요. 거의 우울증. 오늘부터 내 패친 신청해야겠네. 아직도 패친이 아니라고. 저 원래 그거 안 하는데 진짜 해야겠네요. 한 4천여 명이 들어와서 그걸 2천여 명 정도가 공유를 할 정도로. 깨알 SNS 홍보의 시간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많았다 이거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소가리를 하는 사람이 많았던 거죠. 왜냐하면은 이 정도면 그 뒤로 이제 며칠 지나 흐름을 보면 앞뒤가 어떻게 되는지는 대충 알지 않을까. 또 우리 언론이 전부 보도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약간의 문제 제기도 하고
또 거기서 우리 정우영 실장 얘기한 거 일본이 반론한 이런 거 보면은 아, 대충 뭐가 있겠구나 알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죠. 사실은 이 전체 맥락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냥 그거에 종료했다는 말 대해서 있고. 그런 데서 깜짝 놀랄 정도로. 게다가 WTO 제소도 취하한다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왜 우리는 다 주는 거야? 왜? 막 그렇죠. 이런 거죠. 그래갖고 하여튼 뭐 우울증 걸리고 이런 원형 탈모일 뻔했어. 소화불량 이런 소화가 잘 안 상황이에요. 되시는 그러니까. 오늘 방송 그러게요. 잘 어. 들으셔야겠네요. 네. 이게 소화제네요. 맞아요. 이 소화불량을 촉진했던 사람들이 사실 정부는 이제 친절하게 어쨌건 백브리핑을 했는데 네. 언론에서 이걸 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유일하게 시사인의 남문희 기자만이 네. 이걸 또 친절하게 알려준 거네요. 뭐 또 언론이 정말 제가 언론을 다 보는 게 아니니까 완전히 보도 안 했다라고 하면 아니 그렇게 있죠. 네, 근데 그렇지만 그거를 중요하게 나온 게 맥락에 없어요. 끼워서 보도하면 소용이 없죠. 맞아요. 이해하기 어렵죠. 어.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이렇게 된 거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죠. 선명하게 부각이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이제 상황을 보면 제가 이제 정부 당국자들이 이렇게 기자들한테 설명한 내용들 이렇게 토대로 보면 우리 측은 당연히 일본이 우리가 발표한 그 시간대 일본도 했을 거라고 자료를 취할 조치를 발표할 거라고 기자들한테 계속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일본도 발표하고 있겠지만 하면서 일본은 이런 문화를 발표할 거다라고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걸 어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것도 두 가지로 돼 있어요. 두 가지. 뭐라고 돼 있냐면 첫째, 수출 관리 정책 대화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수출 관리 정책 대화 이게 이제 일본이 쓰는 용어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 백색 국가, 우리 그렇죠. 그 화이트 리스트에서 지금 일본이 우리를 제외시켰잖아요. 그렇죠. 포괄적으로 뭐 한 번 수출 허가를 받으면은 그거를 1년 동안 쭉 쓸 수 있는 그거를 이게 포괄 허가를 하는데 네, 거기서 네. 제외시키고 개별 허가로 돌리겠다 이런 네, 이렇게 된 네. 거죠. 화이트 리스트 제외잖아요. 배제한 거. 그걸 일본식은 이제 수출 관리 정책 대화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고.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기 아주 좀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뒤에 문장을 볼까요?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급 준비회의를 거친 후 국장급 대화를 실시하여 양국이 수출 관리에 대해 상호 확인을 하기로 했다. 이 뒤에 문장은 뭐 이제 외교적인 표현이고 네.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백색 이걸 풀어서 보자면 한국을 백색 국가 리스트로 다시 복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급 준비회의 한일 외교당국과의 과장급 회의를 하잖아요. 그 전에 기억나시겠죠? 7월 초에 그 배제된 이후에 일본 경산성에서 창고에 네. 불러갖고 하고 뭐 이런 맞아요. 식으로 과장급 그 화이트 회의를 보드 앞에서 네, 멀뚱멀뚱 그런 이제 식으로 보고 앉아가지고.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일본 경산성 우리 또 산자부하고 네. 다시 과장급 회의를 시작해. 그 다음에 여기서 준비를 해서 국장급 회의로 가는데 네. 그렇게 하겠다 이거예요 이제는. 국장급 회의가 등장했죠. 여태까지는 과장급 회의밖에 안 했는데. 자 이거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 문장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난 7월 달에 한 것처럼 일본은 자기들 잘못 없고 하면서 뭐 쓰레기통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하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국에는 백색과 리스트 복원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네, 네. 이게 또 과장급 외교적인 회의를 수시. 해서 국장급 회의를 거죠. 하겠다 이 얘기예요. 또 하나는 뭘까요? 아주 중요하죠. 네네. 두 번째는 이것도 이제 두 번째도 문장이 아주 복잡해요. 일본 사람들 문장이 좀 지저분해요, 사실. 네. 어, 지저분해요. 네.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삼계 품목에 대해서는 그 삼계 품목이라는 거는 반도체, 소재 세 가지 얘기잖아요. 그죠? 삼계 품목에 대해서는 개별 품목별 한일 간 건전한 수출 실적의 축적. 그러니까 이 얘기는 간단하게 하면 일본 기업이 삼계 품목에 대해서는 그래도 개별 허가를 해줬잖아요. 네. 부분. 그래서 이제 한 6건 정도 축적된 게 있어요. 6건 정도.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 응? 건전하게 됐는지, 그동안에 그거를 모니터링 해보고, 네. 자기들 명분이 있으니까. 수출 관리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했으니까. 네네. 그 다음에 한국 측의 적정한 수출 관리 운용. 응?
이게 문장이 아주 복잡한데 문용을 위해 재검토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게 서로 아마 이 문장을 가지고 무지하게 싸웠을 거예요. 그쵸. 이렇게 외교 그렇죠. 문서는 조사나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한 네네. 거고. 그러니까 문장이 엉망진창이 됐는데 그러니까 한국 측의 적절한 수출 관리 운용이라는 걸 일본은 우리가 잘하고 자기들이 있는지. 이제 그렇지. 예.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일본 기업이 우리한테 수출하는 데 있어서 일본 기업의 잘못으로 이 WMD, 그러니까 대량 파괴 무기 관련한 부품 소재가 누출된 사례가 있다. 네. 이거를 이제 뭐 몇 건 뭐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 일본 측 논리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런 수출 관리 운용을 제대로 못해서 누출된 게 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명분을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들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없다는 명분이 필요하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없다면 재검토가 가능해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앞문장과 같은 거죠. 앞문장도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두 번째도 재검토하겠다. 네.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이제 이 얘기를 하면은 이제 우리 이걸 설명한 고위급 당국자 얘기로는 그러니까 먼저 세계 품목에 대해서 개별 품목으로 지금 개별 허가로 되는 걸 포괄적 허가로 바꾼다는 네, 네. 얘기고 근데 먼저 그게 쉬운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백색 국가로 네. 다시 재지정하는 문제 그렇죠. 순차적으로 그렇게 갈 거다. 그거를 그 이제 당일날 그 일본에서도 당국자도 거기에 이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도 여기에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회의하고 이런 여태까지 분야하고 그렇죠. 완전히 다른 키워드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도 노력한다. 네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로 하면은 그날 당일날 우리는 우리 측 조치 그러니까 네. 지소미아 종료 통고를 유예한다. 네. 요거하고 그다음에 WTO 제소도 일단은 중지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일본은 이제 백색 국가 리스트 제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그다음에 세계 품목에 대해서는 포괄하고로 네, 전환한다. 아, 그러니까 이게 기브 앤 테이크가 있었던 기브 앤 거잖아요. 테이크 이 양쪽을 두 다 가지를 이렇게 합쳐야 한국과 일본이 어떤 협상을 한 건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죠. 우리는 완전 근데 일방적으로. 한쪽만 그렇죠. 적어놨으니. 그렇죠. 아니 이 사람들 왜 하기로 한 거 발표를 안 한 거야, 진짜. 응?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이제 일본 쪽 발표 내용이 전달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같은 동시간대에서 일본도 보도가 나오면은 그렇죠. 우리가 발표한 거, 일본이 발표한 거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이제 그렇게 안 되니까 안 되고 일본이 이제 엉망을 한 거죠. 일본이. 응?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까 쭉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네. 아까 이제 현안 해결의 가능성을 이제 과장급에서 국장급 회의를 차례로 열어서 백색 국가에 한국을 다시 복원시키는 문제와 반도체 세계 품목에 대해서 포괄적 허가로 전환하는 문제를 네. 긍정적으로 네.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이제 일본 측의 입장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어쨌건 일본은 그 시기에 동시간대 발표하기를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의용 실장이랑 양심이 있냐, 약속을 지켜라, 뭐 이런 배경이 나왔는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앞도 뒤도 없는데 그렇죠. 다 퍼졌다가 갑자기 이제 와서 양심을 지켜라, 그렇죠. 약속을 지켜라 하니까 야, 이게 진짜 다 밥그릇 엎어놓고 이제 와서 무슨 양심 타령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중간 과정이 네. 설명이 잘 안 되니까 왜 저렇게 나오나 그렇죠, 이렇게 된 그렇죠. 거죠. 근데 이 합의는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자기들 원칙이 사실은 이대로 오면은 그냥 그런가요? 무너져요. 그래서 일본이 제가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그걸 그대로 발표하기 어려웠던 거죠. 지금 얘기해 주세요. 나중에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네. 그게 뭐냐면 네. 자 작년 이 문제가 시작된 게 작년 10월에 우리 그렇죠. 대법원에서 네. 이제 그 강제징용 예, 부분에 네, 대해서 네.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다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뭐 일본은 뭐 보복 조치인데 실제로 우리는 뭐 보복하는 게 아니고 뭐 횡설수설 그렇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네. 사실상 그러면서 계속 우리한테 뭐라고 했어요. 뭐 국가 간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 결국에는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정상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누가 봐도 이 강제징용 문제와 네네. 수출 규제 문제가
연계돼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일본의 원칙이 하나였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한 거에 대해서는 일본은 아니 자기들 수출 규제와 한국의 지소미아는 별개의 문제다. 네네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굉장히 일본의 중요한 원칙 두 가지예요. 하나가 이 강제징용과 수출 규제를 사실상 연계시킨 거고 두 번째가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를 분리시킨 게 그게 이제 일본의 아주 중요한 원칙이었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합의문을 잘 보세요. 우선 강제징용이 보이질 않죠. 네, 맞아요. 네. 강제징용 문제가 사라졌죠. 사실상 강제징용은 처음부터 한일 간 이제 이번에 협의를 할 때는 별도 트랙으로 넘어간 거예요. 별도 트랙.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원칙을 포기한 거죠. 지킬 수 없던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소미아하고 이 수출 규제는 별개라고 했는데 조항 두 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딱 연결시키면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지소미아를 종료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종료 통보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호 연계가 된 거예요. 두 번째 원칙도 무너졌죠. 첫 번째 원칙, 두 번째 원칙 다 무너졌죠. 원칙이 다 무너졌네요. 일본은 자기들이 금과 억저처럼 아베 총리가 거의 이명처럼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계속 똑같은 소리. 언제 어디서나 그게 이제 일본의 그 아주 중요한 홍보 방식이었어요. 경제 산업 성장을 했던 바로 요전에 경제 산업 성장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아베이 괴벨스라고 그러거든요. 맞아. 네, 알죠. 그래서 그 사람만 나오면 우리가 혈압이 오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래서 그 사람이 사실은 거의 이제 제가 보기에 이 친구가 정말 약간 히틀러의 괴벨스였던 선동 방식, 거짓말도 계속 반복하면 진실처럼 믿게 되는 거죠. 그거를 적용하고 있구나. 쟤들은 진짜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반복을 했고 그게 상당히 효과도 있었어요. 근데 맞아요. 그게 무너진 거예요. 더 이상 뭐 자기들 내부에서는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한테는 얘기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이 당국자가 그날 브리핑했던 고위 당국자가 이분이 사실은 일본하고 직접 협상을 했던 협상을 총괄했던 사람인데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일본의 강제징용 수출 규제 연계 전략을 우리가 지소미아 수출 규제 연계 전략으로 깼다. 이거를 우리가 맞받아서 이걸로 깼다라고 설명해요. 여기 이 문장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명시적으로 사실은 정부 당국자가 말을 한 거네요, 기자들한테는. 그렇죠. 근데 이게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지 지금 문제는. 그렇죠. 지금 나오잖아요. 긍정적이네. 많이 긍정적이야 진짜.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그날 이렇게 그거를 이제 같이 발표를 하고 이랬다면 이게 드러날 텐데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일본이 이제 어떤 식으로 했는지 우리가 한번 그렇죠. 일본 언론도 이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아까 아베 괴벨스처럼 또 똑같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겼다 막 이런 식으로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제 당국자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언론에 받았는데 또 일본 언론도 이렇게 바보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본이 이거를 이 기자회견하는 기자들한테 발표하는 거를 일본어 원문으로 된 걸 다 구해서 봤어요. 거기 이제 자기들끼리 기자들이 질문하고 소화불량 해결해줘. 또 그거나 찾아. 아니 그걸 봐야지. 왜냐면 뭐야 진짜. 직접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발표했는지 문헌을 다 봐야 돼요. 원문을 다 봤어요. 원문을 다 보니까 아주 정말 역시 생각대로 보통 국가가 아니구나. 정상이 아니다. 정상이 대단하기도 하다. 이거를 이렇게 발표를 하는구나. 어떻게 발표했어요? 제가 이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일본 사람들이 치밀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언론이 처음에 수출 규제 했을 때 일본이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근데 우리는 못 이긴다 이렇게 설레발치고 좀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역시 일본이 치밀하긴 해요. 약간 나쁜 방향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같이 합의해서 발표하기로 한 이거를 일본에 유리하게
틀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우리가 이번에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일본의 수법을 이해해야 되는 건데. 소화불량 걸리겠으니까 빨리 얘기해 주세요. 수법. 자, 네. 첫 번째. 수법 첫 번째. 네. 자, 저녁 6시에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잖아요. 네. 정용 실장이 질타를 하면서 같은 시간에 발표하기로 해놓고 이거부터 먼저 지적했어요. 근데 일본은 어떻게 했냐면은 1시간 먼저 보도를 하게 만든 거야. 저녁 6시에 발표하기로 해놓고 네. 미리 일본 측이 고위 당국자가 NHK로 알고 있는데 NHK에 흘렸어. 흘린데 그것도 일방적인 내용을. 그러니까 그걸 우리 측이 발표할 내용만 싹 흘린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똑같은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들었을 때와 똑같은 효과가. 일본에서는 그렇죠, 아까 맞아요. 늘 얘기한 것처럼 양보한 거 그렇죠. 없다, 뭐 이겼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하고 WTO 제소 절차를 철회하겠다고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도 합의에 응하기로 했다라고 보여요. 한국이 먼저 지소미아를 유하기로 했고 WTO 제소 절차를 철회하기로 했다라는 거를 부각을 시켜서 1시간 전에 그래서 아니 한국이 이렇게 진정 그렇게 정말 잘해보겠다고 네. 하니 그래, 너희가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주겠다. 약간 그런 식이네요. 그런 식으로 딱 고금을 잘라서 1시간 전 우리가 발표하기 1시간 전에 딱 해놓고 그 다음에 6시 우리 발표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자기들은 한 7, 8분 정도 늦춰서 발표해. 그러면 일본 언론에서 1시간 전에 보도가 나왔고 청와대에서 발표하는 거 똑같은 내용이야. 들어보니까. 그 뭐 싫겠어요. 그러면 확인이 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들이 한국이 저렇게 하기로 했으니 우리도 대화에 응한다고 해서 7, 8분 늦춰서 발표. 이런 식으로 잔머리를 썼죠. 나 갑자기 진짜 이런 욕을 말 하고 싶은데? 디테일에 있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시간을 7분, 8분 늦추고 아니 근데 이런 게 참... 디테일을 보여줄 때가 따로 있지. 지금 이건 진짜, 외교 문제인데. 나 갑자기 외구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 진짜. 그래서 제가 앞에 그 얘기를 한 게 비정상적인 외구들. 보통 국가가 아니다. 이거는 보통 국가가 아니고 정상 국가도 아니다. 그 이거는 진짜요. 정상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외교가 아니에요. 저는 진짜 이런 식의 어떤 정말 외교적인 합의 발표하고 저는 과거에 북한하고 미국이 서로 발표하는 것도 많이 받고 있지만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이렇게 비신사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어딨나요, 아주 진짜. 정말 기분 나쁠 정도로 그렇죠. 먼저 흘리고 한국에 발표하고 자기들이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내용에 들어가면 아주 더욱 과감해요. 자, 제가 아까 원문까지 다 봤다고 했잖아요. 네네. 원문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날 발표가 외무성과 경제산업성 두 군데서 서로 나눴어요. 네. 외무성은 총괄적인 거라고 경제산업성은 거기서 경제적인 부분을 따로 하는데 이게 더 악질이에요, 사실은. 여기도 악질이지만. 근데 뭐냐면 외무성은 이제 그날 모테기 도시미스 외상 이 사람이 이제 일본이 지금 그 당시 나고야에서 G20 외상회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 현장에서 외무상이 직접 나와서 이제 먼저 발표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먼저 이제 똑같아 이 사람. 한국 정부로부터 지소미아 종료 통고를 정지한다는 취지 통고가 있었다고 먼저 얘기를 하면서 한국이 왜 지소미아에 갑자기 종료 통고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해. 요건 발표문 그대로 제가 한번 읽을게요. 북조선 문제 등의 대응을 위해 안전보장상의 일미한 간의 긴밀한 제휴가 중요한데 현황의 지역 안전보장 환경을 앞두고 한국 정부로서도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겠다.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저분하네요. 그러게요. 우선 발표문이 너무 그냥 얘기나 하라 그래 진짜. 일본 문장을 이렇게 그냥 번역을 하면 이 문장이 잘 안 돼요 사실은. 근데 네, 그러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지소미아를 이 종료통고를 중지하겠다고 한 거는 한국의 전략적 판단이다. 우리하고 상관없이. 근데 이 북조선 문제가 있고 북조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미국, 한국 간에 그런 제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 판단하에서 한국이 알아서 한 거고 이런 얘기예요. 모태기 이거 참 못됐네 진짜. 자기들이 알아서 한 거다. 이거 우리하고 상관없다. 자기네 필요성에 의해서 자기네 전략적 판단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이게 뭐 이제 오늘 드디어 지소미아 협상과 관련해서 한국 측, 일본 측 입장, 그리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제 좀 시원하게 풀어봤는데요. 네. 저는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미국이에요, 미국. 그 얘기 제가 네. 요거 조금만 더. 네네네. 요거 더 안 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은 한국이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소미아와 수출 관리 문제는 별개다라고 아예 선을 그어버리고, 자기들이 이제 계속 자기들 내부에. 그 다음에 수출 관리 문제, 그럼 대화를 왜 시작했는가 설명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국 측에서 WTO 프로세스를 중단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대화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경제산업상으로 넘어가면 네. 요 뒷부분을 앞에 부분은 빼버리고 이제 뒷부분만 이제 좀 더 확대를 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이제 이 수출관리 대화가 시작된 거는 네. 한국이 11월 19일 날 외교 루트를 통해서 제소 절차 중단을 통보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한국이 수출관리 문제 개선할 의욕을 보였기 때문에, 한국 측이 잘못을 개선할 의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그런 대화에 응하게 됐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또 합의문대로 끼워 넣어 이렇게. 살짝 끼워 넣죠. 합의문 안 끼워 넣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죠. 나중에 이제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까봐. 합의문 두 개 얍삽한 이것들 진짜 치밀해요. 이거는 뭐야? 아까 얘기한 대로 수출관리 정책 때 해결에 이바지하기, 요건 그대로 문안을 넣어. 참. 그래놓고 다시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를 해. 이 개별 심사를 통해서 허가를 한다는 이 원칙은 변함이 없다. 또 얘기를. 이건 합의문 위반해 사실은.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실장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위반이다. 네네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국내에서 떠들었던 거 그대로 다 넣고 우리 합의문 넣고 이렇게 문화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건전한 수출 수정 누정에 한국의 적정에 따라 수정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붙이. 그러면은 자기들은 원칙을 다 지켰고 한국이 반성하고 그렇게 잘 해보겠다고. 그리고 지소미아 종료는 자기들이 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한 거고, 우리는 한국이 WTO에서 중지한다, 잘 해보겠다 했기 때문에 우리도 뭐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짜서 진짜 그러는 거예요. 교묘하네요. 그렇죠. 엎어. 정말 다 엎어. 일본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런 사항을 교묘하게 트는지 이제 그 수법을 우리가 참 잘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진짜 처음에 전제했듯이 정상 국가라는 전제하에 이게 외교적인 문제로 풀기에는 굉장히 비정상. 그러니까 특히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지금 아베 측근 사람들은 사실 일본의 극우, 네, 맞아요. 그 사람들은 이 역사관 자체가 역사 수정주의라고 그래요. 네네네. 역사 수정주의라는 거는 역사의 어떤 객관적인 어떤 진리를 인정 안 해요. 과거의 역사 중에 역사상이라는 건 많은 사실관계가 있잖아요. 사실관계를 무시하지 않아요. 그중에 자기들이 유리한 것만 추출해서 현재의 입장, 자기들한테 유리한 역사상을 만들 수 있다. 그게 역사 수정주의.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다 그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합의문조차도 그렇게. 합의문조차도 그렇게 수정해서 나오는 합의문을 거죠. 그대로 놓고 그 위 아래를 교묘하게 분색을 해서 자기들한테 합의문의 유리하게. 위치 이것도 다 격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이 한 정신세계를 보여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나만 세게 얘기해. 다들 교양이 있어, 진짜. 근데 일본 기자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웃기는 거야 이게. 보니까 당일날 한국 청와대는 지소미아를 중요 통보로 선언하고 일본에서 발표하는 것도 사실은 국장급 대화를 하겠다고 좀 발표한 건데 이게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니 얼마나 웃기겠어요. 일본 기자들이 바보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 그래 지소미아 그거 그냥 해주고 그 다음에 국장급 대화하기로 하는 게 그게 그렇죠. 맞지 않냐 이런 그렇죠. 의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당연히 아니 이상하겠죠. 지금 시간도 거의 역비슷하게 한국에서 이런 조치하고 지금 일본 당신들은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이게 서로 무관하다는 거냐? 네. 그걸 3번을 물어봐. 3번을 말을 갖고 와서. 그러니까 똑같은 말. 그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런 거.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일본 기자들한테 한번 확인해봤어요. 당신도 그렇게 진짜 별개라고 생각하냐? 그렇게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일본 기자들. 그럼 좀 쓰라고 그러세요. 좀. 쓸 수가 없어요. 일본은 지금 언론 자유가 없는 나라예요. 맞아요, 네. 참 답답하네요. 어쨌건 이제 그럼 제가 아까 질문하려고 했던 네. 거, 이제 이 지소미아 협정과 관련해서
미국의 역할론이 계속 대두가 됐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어떤 미국의 영향력이 좀 컸다 이런 얘기도 그렇죠. 있는데 예, 예. 이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하여튼 뭐 그 사이에 이제 우리 쪽이 정우영 실장이 항의하고 네, 뭐 네. 프라임이라는 게 니들 이렇게 계속 해봐.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 이런 것까지 얘기했고 아베 총리를 거의 직접적으로 네, 해서 네. 양심이 있냐라고 얘기. 네.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일본에서는 거의 대응을 못하고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이제 사과를 받았다 하니까 제가 참 그 스가 요시히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네. 일본 정부로서 사과한 적은 없다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를 했는데 일본 정부가 한 적은 아주 참 재밌어요. 소화불량과 혈압이 동시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야. 그래서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왜 이렇게까지 네. 그랬을까?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의 원칙을 일본 국민들한테 그걸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응? 아베 누구죠? 게벨스의 네네. 어떤 그 홍보 전략에 따라서 했는데 이걸 입장을 바꿔야 되니 아베가 지금 안 복고 그래도 스캔들이니 네, 뭐 이런 지지율 거 떨어지고 굉장히 있는데. 많은데 네. 이건 난리가 나죠. 일본 우익들이 벌써 막 들고 일어났던 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을 한 거고, 근데 원칙은 무너진 거고,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가장 지금 뼈 아픈 게 사실은 미국이 태세 전환을 하는 게 그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금년 7월부터 네. 일본이 수출 규제하면서 쭉 계속 일본 쪽 분위기나 이런 걸 계속 취재를 해오고 기사를 쓰고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일본은 우리가 이 주소미아 카드를 끈 것을 패착이라고 일본에서 생각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왜 그러냐면 저거는 한국이 잘못 판단했네. 계속 자기들이 조롱하듯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당신들이 그 지금 동북아 안보 현황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핵심이 뭐냐면 주소미아는 우리도 미국이 뭐 하라고 한 거지 뭐 저 이런 거예요. 미국의 이익이다. 근데 당신들이 미국의 이익인 주소미아를 종료한다며? 그럼 우리는 손 놓고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알아서 한국을 팔을 꺾을 것이고 응?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부는 그 수출 규제에서 대응을 처음에 잘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완전히 이제 패배할 거다. 너네 두 손 두 발 이제 다 들 수밖에 없다. 그렇죠. 미국이 두 손 두 발 참전하면. 미국이 흔드는데 견디겠느냐. 근데 일본 이제 아베 정권의 목표는 내년 4월 총선에 정말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거부터 쳤다는 얘기가 바다했잖아요. 네. 그러면 뭐 우리는 가만히 절대 우리가 한국의 대화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 사실 그렇게 기조를 잡았죠. 맞아요.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미국이 진짜 처음에 일본의 예상대로 그렇게 했잖아요. 국무부, 국방부. 네.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는 그런 전세기 타고 날라온 것처럼 전부 워싱턴을 다 비우고 네. 일본에 미국에 정말 외관보 고위급들이 다 서울로 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를 압박했는데 우리는 요주비던 거예요. 예, 그랬죠. 그런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국민과에 그쵸. 네네네. 원인 제공을 일본이 했으니 일본이 입장을 변경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꿀 수 예. 없다. 네네. 라고 하니까 미국 사람들도 가만히 들어보면 맞잖아 사실은. 네? 이게 그렇잖아. 그렇죠. 응?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안 되겠다. 이 서울을 이렇게 팔을 꺾는 건 안 되니까 자기들이 사실은 자기들 말을 더 잘 들으면 일본이 더 잘 들어요. 그렇죠. 일본으로 올라오고. 그러니까 미국이 수출 규제, 뭐 강제징용 이런 문제는 한국과 일본이 아무리 자기들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그건 내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개입하기가 어려워요. 네. 근데 쥐소미아는 자기들 국익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자기들이 나설 수가 있는 우리 외교 당국이 그거를 꿰뚫어보고 쳤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처음에는 저게 잘못 꺼내든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이건 우리 문제야 하면서 나온 건데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우리를 압박했는데 안 되니까 일본으로 간 거죠. 일본을 팔을 비트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요번에 잘 드러난 게 뭐냐면 한국은 버틸 수가 있는데 일본은 못 버텨요. 그렇게 나오면. 그래서 팔이 꺾인 거죠. 그래서 그 시점이 대략 나 여기서 좀 속이 또 후련해지고. 그거 요번에 진짜 우리가 이렇게 진짜. 분석할 수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요.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 그 외교 영향들이 열심히 일 잘했군요. 굉장히 잘했죠. 이번에 잘했죠. 굉장히 잘했죠.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나중에 쭉 리뷰를 해보면, 언제 바뀌었겠구나 하는 시점이 나온 게 11월 15일 날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이런 표현을 쓰게 혹시 보셨을 거예요. 해군의 비유로 얘기하자면 오랫동안 뱃머리가 내려가고 있었지만 올라오기 시작했다. 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사실 굉장히 뜬금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뜬금없. 그렇죠. 지금 뭐 갑자기 하자는 웬 거야? 뱃머리야? 웬 신이야? 아무런 성과도 없이 미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정말 뭐 떼거지로 공무성에서 시인 대통령도 만나고 보냈어? 근데 진짜. 이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일본이 자꾸 거짓말하니까 우리도 하나씩 흘리잖아요. 예. 근데 가장 중요한 우리 쪽에서 흘린 내용이 뭐냐면 11월 16일 경 복수의 당국자들이 이렇게 흘려요. 네. 일본 측에서 우리 쪽으로 제안이 들어왔는데 예.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은 백색 국가 복원을 비롯한 수출 규제 철회를 논의하기 위해서 국장급 회의를 열자. 일본이 제안한 거예요. 제안하면서 진짜 꺾였네. 그러게요. 그 11월 15일 미국 쪽에서 그 발언이 나온 그 다음 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게 수출 규제를 되돌리려면 형식적이지만 한국의 수출 관리 체제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네. 자기들이 계속 그렇게 그렇죠. 떠는데 이게 형식적인 거지만 자기들한테 명분을 할 수 날라. 있죠. 네? 근데 그렇게 하려면 한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일본이 한 달 정도 시간이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서 그쵸. 국장급 회의를 먼저 제안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거는 형식적인 거다. 확인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거 완전히 이제 꺾였구나 보고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했다. 그러면 일본에서는 지금 19일 날 뭐 우리가 WTO 제소를 뭐 중시했다. 요걸 기점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19일 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이렇게까지 얘기 나오니까. 그러면 일본에서 꺾이고 들어왔으니 그러면 당신들이 그러면 우리도 WTO 제소는 그건 뭐 가벼운 거니까 일단 우리가 중지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조건부로 그럼 우리도 이렇게 서로 맞조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근데 저쪽에서 어쨌든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하겠다 이런 그렇지. 제스처를 취했으니까 저희도 WTO를 그렇죠.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는 없는 거잖아요. 거죠. 시점상도 그러니까. 이건 16일이고 우리가 WTO 말한 건 19일이니까. 서로 주고받는 게임을 하는 건데 이게 퍼즐이 오늘 남문희 기자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딱딱딱 알기가 맞아요. 네, 맞아요. 예. 사실 방송 처음 시작할 때는 약간 저도 못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해가 쫙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해가 예. 그러네요. 날짜별로 보면 정확하게 앞뒤가 네. 어떻게 됐겠다. 네. 물론 뭐 가서 뭐 당사자들한테 얘기를 안 들었지만 그건 사실 이런 이 근거라는 게 굉장히 그냥 나오지 않잖아요. 맞아요. 툭툭툭 튀어나오지만 그거를 시계열별로 쭉 보고 이렇게 보면은 정확하게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그 지소미아 협상과 관련해서 그동안 남문희 선임 기자 표현대로 소화불량과 혈압 오르셨던 분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진짜 어리둥절했어요. 예. 근데 한일 간에 어떤 이면의 합의가 있었고 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아주 시원하게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베 정부가 어떤 속성과 어떤 성향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베 정부가 갖고 있는 역사 수정주의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게 왜곡되기도 하고 날조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거짓말을 참 잘해요. 예.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스스로를 알고 보통국가, 정상국가가 되는 게 꿈이라는데 정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오늘 우리가 뭐 열심히 국민들이 이런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여전히 불매운동 이런 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또 정부도 이 외교력을 더욱더 강력하게 잘 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또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늘 이면을 좀 읽을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배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꼼꼼하게 구석구석 살필 수 있다면 왜곡은 사라지지 않을까요? 가짜도 사라지고 날조된 역사도 이제 되풀이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반도의 문제 그리고 이 국제사회의 정세와 관련해서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남문희 기자와 함께라면
속이 후련해지네요. 페북 좀 종종 들어가 보세요. 오늘 또 시사인의 구독 대신에 이거 홍보하기 또 처음이네. 나도 오래간만에 패치를 한번 해봐야겠다. 아직 자리가 좀 남았어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시간 나실 때 같이 시사인싸도 좋아요, 알람, 구독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남문희 선배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